달롱 드라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 남자를 처음 본 순간 도코세리는 확신했습니다. 이 사람이구나. 술도가 셋째 아들, 서울 소재 명문대 교수 오범수. 완벽했고 차가웠으며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높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. 더구나 그는 세리의 아버지 도코탁이 가장 증오하는 집안 독수리 술도가의 남자였죠. 그는 늘 말했습니다. 난 교수고 넌 학생이야. 선을 지켜? 나한테 감정 같은 건 불필요해. 하지만 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. 그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가던 단 한순간의 흔들림을. 그러던 어느 날 모두를 흔들어 놓을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. 언론에 터진 단독 보도. 고 K그룹 회장과 결혼 예정이던 여성. 유산 절반 상속자로 지정. 사진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범수의 전 아내였습니다. 한때 범수의 아내였고 지금은 K그룹의 상속자. 그리고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온 여자. 그녀는 말했습니다. 오범수의 교수실 한쪽에서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죠. 우리 다시 시작하자.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. 그 순간이었습니다. 도코세리는 자료를 전해주러 들어갔다가 살짝 열린 교수실 문 너머로 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.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여자의 말은 세리의 가슴을 찔러버렸습니다. 그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. 안 돼. 그 사람이 저 여자한테 돌아가게 둘 순 없어. 그는 내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한 사람이었고 내 인생에서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. 세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. 순수하고 소심했던 소녀가 처음으로 사랑 앞에서 나를 세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. 그날 밤 도코세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머릿속에 맴도는 건 단 하나. 오범수를 다시 찾아온 그 여자의 얼굴. 그 여자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. 돈도 지위도 이름도. 그리고 가가 오범수의 마음까지도. 하지만 세리는 자신에게도 있는 단 하나를 믿고 싶었습니다. 진심. 교수님이 날 밀어내는 건 그 여자를 못 잊어서가 아니야. 그저 날 지켜주고 싶었던 거야. 그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신라주조의 회장실. 도코탁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. 독수리 술도가 새끼랑? 내가 미쳤구나, 세리야. 늦은 나이에 얻은 하나뿐인 딸. 그 딸이 경쟁회사 놈을 좋아한다고? 그것도 교수라고? 도코탁의 분노는 곧장 장미애에게 향했습니다. 당신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? 지 집안 몰락시킬 생각인가? 장미애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습니다. 그 아이 변했어요. 사랑에 빠졌거든요. 그 말은 곧 폭풍이 몰아치는 전운이었습니다. 두 가문, 두 여자, 그리고 한 남자. 가문도 돈도 모든 걸 걸고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. 며칠 후 도코세리는 우연을 가장해 오범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. 교수님,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? 그녀의 손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. 감사의 표시예요. 지난번 추천서도 써주시고. 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바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. 처음엔 조심스러운 분위기. 하지만 술이 한 잔, 두 잔 들어갈수록 세리의 눈동자엔 용기가, 범수의 표정엔 흔들림이 피어났습니다. 나 교수님한테 정말 고마웠어요. 하지만 고마움만이 아니었어요. 조용히 고개를 든 세리는 말했습니다. 저 교수님을 좋아해요. 한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. 범수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. 이건 하면 안 되는 감정이야. 우린 너무 달라, 세리야. 하지만 그 말에도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이젠 멈출 수 없어요.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채 작은 모텔방에 들어섭니다. 말없이 눈을 마주친 두 사람. 세리가 먼저 범수의 손을 잡았습니다.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은 무너졌습니다. 사랑이었는지 욕망이었는지 혹은 위로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 밤은 분명히 두 사람을 바꿔놓을 밤이었습니다. 다음날 아침 세리는 눈을 떴습니다. 어제와는 전혀 다른 공기. 침대 옆 조용히 앉아있는 오범수. 말없이 세리를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일어섰습니다. 일은 없던 일로 하자. 그 말은 세리의 심장을 두 번 찔렀습니다.
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날 저녁 찾아왔습니다. 오범수의 전 아내가 직접 신라주조로 찾아온 것입니다. 독고탁과 마주한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. 따님, 교수랑 하룻밤 보냈더군요. 독고탁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. 내 딸이 그 인간이랑 그날 밤을. 탁자는 부서지고 서류는 바닥에 흩어졌습니다. 분노한 독고탁은 세리를 불러내 호통쳤습니다. 그 새끼랑 당장 끝내. 아니면 너 이 집에서 나가.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아빠, 난 사랑했어. 그 사람도 날 진심으로 바라봤어요. 하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날 밤 세리는 짐 하나를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찾아간 곳은 오범수의 교수실. 그러나 그곳에서 돌아온 말은 또 한 번 세리를 무너뜨렸습니다. 세리야, 널 위해서야. 우린 여기까지야. 그는 돌아서 있었고 세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. 이게 사랑의 끝이라면 그 시작은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? 며칠 후 술도가 회의실.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. 놀랍게도 그 중심에 앉아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오범수의 전 아내. 그녀는 K그룹에서 상속받은 거액의 유산으로 술도가의 지분 43%를 인수하며 단숨에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차분한 얼굴로 선언했습니다. 술도가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저는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.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엔 명백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바로 오범수. 그녀는 범수를 다시 곁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그의 가족, 그의 뿌리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. 당신, 이 회사를 살리고 싶다면 돌아와. 이젠 나 없이는 술도가도 당신도 존재할 수 없어. 그 말을 들은 범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. 그리고 그 장면을 세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그녀의 가슴은 무너졌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. 사랑도 복수도 이제는 내가 선택해. 이제 전쟁은 사랑을 걸고 가문을 넘어서 진짜 운명을 결정할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 여전히 서로를 향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서 있었습니다.